중국에도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중국 가서 뭐 가끔씩, 근데 많진 않아요, 솔직하게.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붐과 해버지의 차범근, 박지성, 우리 한국 축구에 있어서 유럽 진출의 길을 열었던, 유럽 축구에서 하나의 역사의 자취를 남겼던 그런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차범과 해버지의 중동, 그리고 중국 이적 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뭐 차범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커리어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을 때라고 그랬나? 그때 중동 쪽에서 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서 진짜 여러분들 백지수표를 내밀었대요. 그냥 백지수표. 네. 그러니까 백지수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연봉을 써라, 받고 싶은 돈을. 그냥 다 주겠다. 네.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실. 이게 진짜 백지수표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백지를 주면서 여기다가 어떤 금액이든지 쓰면 그걸 다 주겠다고. 중동으로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좀 마프소나님 말씀처럼 뭐 무제한 이런 거죠. 근데 고민이 처음엔 좀 뭐 전혀 안 됐겠습니까? 이러면은 진짜 야,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제대로 딱 해가지고 벌고 딱 뭐 축구 커리어 끝내면 어찌 보면 뭐 평생 그냥 즐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차범이라고 하는 존재감과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뭐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던 것도 아니고 일본도 몇 명의 선수들이 그렇게 유럽에 진출하고 이랬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축구에 있어서 차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자존심, 그리고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런 역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막 우에파컵 우승도 하고 당시에 외국인 선수 분데스리가 최다골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흐름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커리어를 중동에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취나 본인의 어떤 소득, 본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아시아나 한국 축구의 역사나 자존심 혹은 상징이 조금 흔들리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아니다, 뭐 그냥 딱 하고 가지 않았다고 해요. 해버지도 그랬어요. 해버지도 박지성도 커리어 말미에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제안이. 네, 있었어요. 중국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있었고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 네. 뭐 워낙 사실은 아니 뭐 중국도 동팡조우라고 하는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진출시키고 막 이러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에게도 박지성은 굉장히 큰 존재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존재죠. 당연히 뭐 한국 축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 차붐이 한국 축구의 어떤 유럽 진출에 큰 물꼬를 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지금 본격화된 한국 선수들의 유럽 러쉬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박지성. 그래서 우리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해버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박지성 선수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거죠. 와, 박지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지금 이렇게 중국에 있는 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당연히 제시를 하면서 커리어 말미에 여기서 뛰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짝 고민이 됐을 겁니다. 왜 안 됐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돈이 제한이 들어, 혹은 중국 축구나 중국의 인프라나 중국의 환경은 앞으로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포함을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함께 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이 좀 됐겠죠. 그런데 역시 박지성 선수 또한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똑같았어요. 차붐의 선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인토벤, 맨유, 뭐 QPR 또 아인토벤을 거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커리어도 있지만 박지성은 이미 개인의 어떤 성취를 떠나서 한국 축구의 상징이 됐고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커리어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또 고민을 했던 거죠. 결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버지와 차범이 똑같은 어떤 선택을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이 뭐 아치엠을 하면서 전북이 상하이랑 뛰었고 상하이에 브라질 선수들 3인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엔 유럽 무대에서 봤던 오스카 있었고 헐크도 있었고 물론 뭐 엘케송은 그런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브라질 3인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뛰는 걸 보면서는 우리가 뭐 쉽게 중국화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러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파울리뉴 같은 사례는 좀 다르기도 했죠. 헤나토도 약간 좀 다른 사례기도 있었고. 근데 특히 오스카 뭐 사실은 엘케송은 다른 사례고 헐크는 이제 뭐 유럽에 아주 본무대 뛰었다기보다는 조금 변방에 있다가 좀 지금 32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오스카 같은 경우는 지금 91년생이에요. 손흥민보다 한 살 많습니다. 현재 만으로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와서 3시즌 뛰었어요. 오스카가.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건너왔다는 거잖아요. 첼시에서 뛰다가 한때는 첼시의 주전 아니었습니까? 이랬던 오스카가 20대 중반에 뭐 저는 선수들이 어떤 오퍼가 왔을 때 어떤 곳을 갈 것이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그냥 살아가면 돼요. 개인의 인생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인생을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스카는 당시에 그런 고민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첼시에서 조금 자리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지금 3시즌째를 뛰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는 와 정말 평범해졌다. 네. 진짜 좀 평범해졌어요. 너무 평범해졌어요. 네. 중국에 오고 나서 브라질 대표팀으로 뛴 적이 한 번도 없죠? 오스카가. 헐크는 뭐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가? 헐크도 좀 그렇게 강한 맛이 없고. 엘케송도 예전에 광저우 뛰었을 때 엘케송은 이제 중국에서만 뛰었으니까 브라질 리그에 뛰다가 엘케송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 리그에서만 좀 뛰고 있는 선수예요. 유럽은 못 가봤고 엘케송은. 근데 엘케송도 광저우에서 뛸 때 그런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보면 약간 뭐 중국화라는 표현으로 딱 단정 지을 마음은 없지만 오스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 다른 선수는 모르겠는데 오스카는 20대 중반에 좀 일찍 와버렸는데 조금 더 다른 도전을 한 번쯤은 해보고 와도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그냥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비평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버지와 차범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는 선수들은 참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당장의 어떤 이해와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연봉 많이 준다는데 그거를 아주 쉽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보면 길게 보고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이냐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치고 당장의 어떤 큰 이해와 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입니다. 뭐 어떤 게 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너무 일찍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선수가 너무 일찍 선택하는 것은 조금 오스카의 사례를 보면서는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 같은 선수도 보면 이번에 대표팀 왔을 때 뛰는 것도 봤지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논란 때문에 뭐 비판도 받고 욕도 먹고 그래서 그렇지 김민재는 정말 못 봤던 선수예요.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못 봤던 수비수인 건 맞아요.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빠름이 있잖아요. 이번에 평가전 때 보세요.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가서 잘라버리잖아요.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빠른 발을 갖고 있고 멘탈은 또 얼마나 강해요. 정말 좋은 수비수인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선택도 뭐 개인적으로는 존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가치가 어떤 게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가치는 존중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확실히 더 높아지려면 자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 자기보다 조금 높은 레벨에서 계속 싸워야 조금씩 올라가지. 자기는 이 정도 레벨인데 낮은 레벨에서 뛰면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 들어가. 올라가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낮은 데랑 뛰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상방이 되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이렇게 또 맞춰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보다 높은 상대가 없으면 자기 혼자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조금은 다른 생각도 한번. 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중국 가서 뭐 가끔씩 근데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선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기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러다가 뭐 나중에 좀 가는 건 괜찮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오늘 오스카 보면서는 좀 아쉽다. 참 첼시 뛸 때 움직임이나 킥이나 이런 게 참 좋았던 선수인데 오늘 보면서 너무 평범해져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